교재는 116페이지 3. 부문별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부문별이라는 것은 제품의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각 제품보다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계하는 절차를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문별에는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 부문은 제품의 제조 활동에 직접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담당하는 부분, 절단이라든가 조립, 선반, 주조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보조 부분은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부분으로서 동력, 수선, 운반, 검사 부분 이런 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 들어가면 되는데 보조 부분을 이제 제조 부분으로 넘길 때 배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 부분에 건물 관리하는 쪽에는 뭐 면적으로 나눈다든가 공장 인사관리 부분은 종업원수, 또 식당을 만약에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종업원수로 나눠서 부분을 원가 계산하시면 되고요. 동력 부분은 킬로와트, 수선은 뭐 횟수라든가 작업 시간, 구매 부분은 주문 횟수, 주문 수량, 창고는 재료 사용량, 검사 부분인 경우에는 검사 수량 또는 검사 시간, 뭐 횟수 이런 걸로 배부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개별비를 각 부문에 부과를 하고요. 공통비를 배부합니다. 각 부문에 이제 배부를 했으니까 제조 부분도 있고 보조 부분도 있죠. 그러면 이 보조 부분비를 다시 제조 부분에 재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조 부분비를 각 제품에 배부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각 배부를 할 때 제조 부분과 그 다음에 제조 부분에서 다시 제품으로 분분할 때 이때 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수수 관계에 따른 보조 부분비를 배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원가 형태에 따라서 보조 부분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용역수수 관계 여부에 따라서 배부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배부법이 있고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은 상호 간 용역수수를 완전히 무시한 방법이에요. 왜? 직접 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배부법이 직접 배부법. 매우 간단해요. 그런 반면에 원가 배부는 부정확하죠. 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그 영향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배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결정을 해야 돼요. 왜? A에다 먼저 줄 거냐? B에다 먼저 줄 거냐? 그거를 먼저 정하고 나서 보조 부분의 일부만 제조 부분에 반영하므로 직접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의 절충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 배부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해야지 돼요. 완전히 고려해서 제조 부분뿐만 아니라 보조 부분 상호 간에도 배부하는 방법으로 가장 복잡한 반면 원가 배부는 가장 정확하겠죠. 서로에게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가 형태에 따라 보조 부분비를 배부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일 배부율법이 있고 이중 배부율법 또는 배분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일이 있고 이중이 있어요. 단일은
보조부분비를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 또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서 배부하는 방법을 단일 배부율법. 이용하기는 되게 간편해요. 그런데 형태가 구분이 없으니까 정확한 원가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고요. 부문별 의사결정이 최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왜? 하나의 기준이나 또는 실제 사용량으로 인해서 배부했으니까. 그런 반면에 이중 배부율법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의 구분을 각각 서로 다르게 배분 기준을 적용하면서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보다 정확하게 배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정원가는 제조 부분에 사용이 가능한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하고요.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한 용역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형태별로 단일 배부율과 이중 배부율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해봤고요. 그럼 부분별 원가 계산을 해서 이 부분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조 부분비에 실제 배부를 했을 경우에는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문과 보조 부분으로 이렇게 배부를 나눕니다. 나누고 이 보조 배분비를 또 어디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제조 쪽으로 또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 부분을 그만큼 없애고 얘를 제조 쪽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이 제조 부분비를 몽땅 다 모른 거를 제공품으로 넘기는 게 제품의 배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예정 배부는 그렇죠. 배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배부 차이를 부문비 배부 차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시에는 제공품이 되고요. 차변에 대변에 제조 부문비가 됩니다. 예정 배부는 이렇게 분개를 해놨다가 실제로 발생하면 그렇죠.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으로 나눠서 제조간접비를 대체시켜 주고 그리고 보조 배부는 또 다시 제조 부분으로 대체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을 비교를 하겠죠. 비교를 해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이가 생길 때 과소, 실제가 더 크다는 거죠. 실제가 더 클 때는 배부 차익이 어디에서 나와요? 차변에서 나옵니다. 부문비 배부 차익이라고 하고 제조 부분비를 대변에 그만큼 그렇죠. 감소시켜 줘야 되겠죠. 과대는 예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만큼 제조 부분비를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부문비 배부 차익이 나오고 차변에 제조 부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직접 배부할 때 대변에 제조 부분비, 차변에 제공품으로 넘겨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까지 회계 처리하는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예정 배분비 이렇게 배부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런 배부 차이가 생겼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연말에 제공품이나 제품 또는 매출원가에 각각 비례 배분법에 의해서 비례해서 배분하거나 또는 매출원가 조정법 사용해서 매출원가로 가감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랑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재는 120페이지 부분별 원가 계산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당월 중에 발생한 다음의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부분비 배분표를 작성하고 필요한 분계를 하시오.
부문 개별비와 부문 공통비가 있고 배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부문비 배분표를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죠. 해당되는 부분비에 대해서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비 배분표에 일단 부분 개별비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를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으로 나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만원, 5만원, 2만원, 15,000원. 간접 노무비는 6만원, 4만원, 12,000원, 8,000원, 3,000원 이렇게 돼서 합계 금액은 16만 5천원과 12만 3천원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합계를 여기 나타내면 됩니다. 합계는 다 더하시면 되겠죠. 자, 더해서 기록을 했더니 보조 부분에 동력 부분은 3만 2천원, 수선 부분은 2만 3천원, 공장 사무 부분은 3천원의 합계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합계 금액으로 인해서 수선비는 그 전에 이제 공통비를 적어야 되잖아요. 자, 공통비는 수선비의 공통비 합계액은 48,000원, 건물 감가상각비는 9만원, 기계보험료는 75,000원 기록했는데 수선비는 수선 횟수로 나눠서 주고 건물은 면적, 기계보험료는 기계 가액으로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배부 기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록을 해가면서 하셔야 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 48,000원을 횟수로 나누어서 준다 그랬죠. 그러면 48,000원을 9회, 6회, 4회, 3회, 2회 계산기를 다 더하니까 24회예요. 24회 부분에 첫 번째 절단 부분에는 9회입니다. 그래서 9회를 넣게 되면은 계산기를 옆에다 놓으시고 48,000원 나누기 24 그러면 2,000원씩 계산이 되죠. 2,000원 곱하기 9 하니까 18,000원이 절단 부분에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18,000원. 그리고 조립 부분은 6회죠. 그럼 2,000원씩 6회니까 12,000원. 4회 8,000원. 3회 6,000원. 2회 4,000원. 48,000원을 제조 부분에 절단 부분, 조립 부분, 동력 부분, 수선 부분, 공장 사무 부분을 비율에 따라서 즉 수선 횟수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감가상각비는 면적에 대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400평방미터, 300평방미터, 90, 70, 40 다 더하면 400, 300, 90, 70, 40 그러면 900이 되거든요. 900의 절단 부분은 400입니다. 900대 400이죠. 그러면 1평방미터당 얼마냐? 9만원 나누기 900을 하니까 100원이네요. 100원 곱하기 400원 계산하니까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감가상각비 절단 부분에 4만원 그리고 300평방미터니까 100원씩 계산하면 3만원 그리고 90은 9,000원 70은 7,000원 40은 4,000원 건물에 대해서 9만원을 4만원, 3만원, 9,000원, 7,000원, 4,000원 이렇게 배부했습니다. 기계도 또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75,000원을 요 75,000원을 갖다가 할 건데 50, 35, 25, 15 공장 사무 부분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로. 그러면 다 더하니까 125만원 중 절단 부분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5,000원 나누기 125만원 했더니 0.06이네요. 곱하기 50만원 3만원이 절단 부분에 배분이 됩니다.
75,000원 중 30,000원이 배분이 되고 조립 부분은 21,000원, 동력 부분은 15,000원, 수선 부분은 9,000원이 배분이 됐어요. 합계 금액을 쭉 내려 쓰시고, 자, 제조 부분의 부분 공통비는 88,000원, 조립 부분은 63,000원, 동력 부분은 32,000원, 수선 부분은 22,000원, 공장 사무 부분은 8,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요 부분비에 대한 요 금액과 개별비에 대한 위에 있는 요 상단 금액을 다 더한 최종 총계가 나오게 되죠. 요 총계에 대해서만 그렇죠.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간접비가 총 얼마냐? 288,000원과 213,000원 다니까 501,000원입니다. 대변에 501,000원을 어떻게 분배했냐? 절단 부분에는 228,000원, 조립 부분은 153,000원, 동력 부분 64,000원, 수선 부분 45,000원, 공장 사무 부분은 11,000원 이렇게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계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절단 부분 B자만 넣어서 비용 처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한 번 더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조 부분비 배부표를 직접 배부법에 의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분계를 하시오. 직접 배부법이에요. 이쪽에다 직접 넣어준다라는 거죠. 처음에 보면은 자가 부문 발생액이 72,000원, 68,000원, 30,000원, 14,000원입니다. 그럼 자가 발생액 제조 부분 절단이 72,000원, 조립 68,000원, 동력은 30,000원, 14,000원 넣었어요. 넣으셨죠? 동력 부분의 이 30,000원과 수선 부분의 14,000원을 동력 부분은 킬로와트로, 수선 부분은 횟수로 해서 절단부와 조립부에 바로바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수선 부분의 횟수가 동력 부분에도 이미 하나 배분이 되겠죠. 근데 동력 부분에는 직접 배부법이니까 아예 통째로 그냥 다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력 부분의 50횟수, 수선했던 이 50횟수와 수선부에 있는 이 500kW는 계산하지 않고 동력 부분 30,000원을 600대 400으로, 수선 부분의 14,000원을 40대 60으로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00원, 그 다음에 수선 부분을 했으니까 14,000원 기록해 주시고 30,000원을 계산해서 분배를 할 때는 600대 400이죠. 그래서 600 더하기 400을 600으로 계산을 해서 18,000원. 18,000원이 동력 부분. 그리고 나머지가 절단 부분 주고 나면 조립 부분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식으로 계산하면 뭐 6대 4 이렇게 계산해서 하셔도 되고요. 600 더하기 400분의 600 해서 18,000원을 절단 부분에 넣어주고 조립 부분은 12,000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호 배분이다 그러면 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접 배부법이니까 이 금액을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에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수선 부분은 14,000원을 40 더하기 60 해서 절단 부분은 40만큼만 주면 돼요. 그래서 5,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선비는 수선 부분에 조립 부분을 넣게 되면
60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84,000원. 절단 부분에 자기 부분 발생액과 동력 부분에서 받은 거와 수선 부분에서 받은 거를 다 더하면 제조 부분비가 됩니다. 95,600원. 그리고 조직 부분은 88,400원. 이거만큼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분계는 지금 직접 배부법에 의해서 동력 부분비와 수선 부분비에 대해서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력 부분비 3만원과 수선 부분비 14,000원을 23,600원만큼 줬고 24,000원만큼 줬습니다. 그래서 절단 부분은 23,600원, 조립 부분은 24,000원. 보조 부분비에 대해서 대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조 부분비 배부표를 이번에는 단계 배부법이에요. 작성하고 필요한 분계를 하시오. 보조 부분 원가 중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한다. 수선비를 즉 수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배부하고 그 다음에 동력 부분을 배부하래요. 즉 단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좀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수선 부분부터 먼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문 발생액은 절단부 2만원, 조립부 7,500원, 그리고 동력부 3,500원, 수선부 5,000원. 이 수선 부분을 먼저 했기 때문에 보조 부분비 배부에서 수선 부분비 횟수 요 5,000원을 배부하도록 할게요. 5,000원을 배부하려면 60, 30, 10을 더해서 절단 부분 60 주고 조립 부분 30, 동력부에 만원 줄 거, 10 줄 겁니다. 자, 그러면 5,000원을 60, 30, 10분의 절단 부분 60 해서 계산하면은 자, 60 더하기 30 더하기 10 하니까 100이네요. 그러면 50원. 50원 곱하기 60원 하니까 3,000원이 절단 부분에 가겠고요. 조립 부분은 30만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5, 3, 15. 그래서 1,500원. 그리고 동력 부분은 10입니다. 그래서 500원만큼 동력 부분에 배분했어요. 이게 1차 배분이죠. 두 번째는 동력 부분에 있는 동력 부분에 3,500원과 수선 부분에서 500원 받은 즉 이 4,000원을 절단부와 조립부에 배부합니다. 2차 배부죠. 자, 그럼 동력 부분은 4,000원을 400kW 분에 400kW 즉 똑같이 수선 부분에 있는 거는 이미 분배를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0 더하기 400 해갖고 800으로 나눠서 반반씩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4,000원의 반이니까 2,000원만큼 배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절단 부분 2,000원, 조립 부분 2,000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조 부분비 합계는 절단 부분은 2만원, 3,000원, 2,000원을 더한 25,000원이 되겠고요. 조립 부분은 7,500원, 1,500원, 2,000원, 1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선 부분에 있는 수선비와 동력 부분비는 이미 다 절단과 조립에 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에는 나오지 않죠. 그럼 이때 분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선 부분비 먼저 하게 되면은 수선비는 5,000원 그리고 동력 부분비는 요 금액을 갖고 하셔야 돼요. 요 금액을 갖고 하는데 배부 기준에 따라서 넣어가는 그 금액이 다른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3,500원, 5,000원을 얼마씩 배부했냐? 절단 부분에는 5,000원만큼, 요 보조 부분비 배부비만큼 5,000원. 그리고 조립부에는 3,500원만큼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절단 부분비 5,000원, 조립 부분비 3,500원. 대변에는 동력 부분비와 수선 부분비를 몽땅 다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분개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조 부문 배분표를 상호 배분법, 이거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작성하고 필요한 분개를 하시오. 필요한 분개와 보조 부분을 절단 부분에 대체하는 그 금액만큼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보존 부분비 배부표를 작성할 때 동력도 줬다가 수선도 줬다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배부율을 이제 정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절단 부분 여기다 발생액 2만원, 7,500원, 3,500원, 5,000원 먼저 기록합니다. 자, 기록하셨어요? 기록해 주시고 동력 부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력 부분은 400, 400, 200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력 부분의 총 원가를 X라고 하고요. 수선 부분의 총 원가를 Y라는 가정에서 방정식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이 동력 부분의 X는 3,500원 더하기 요 부분에 25를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전체를 100, 50, 50. 그러면 100 더하기 50 더하기 50 해서 50. 이렇게 했을 때 200분의 50은 50을 200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0.25입니다. 0.25만큼만 동력 부분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수선 부분에 대한 0.25Y예요. 이번에는 수선 부분을 Y로 놨을 때는 이 5,000원이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400, 400, 200 그러면 1000분의 200이죠. 자, 그래서 200을 1000으로 나누면 0.2 0.2만큼 동력 부분에 이제 배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0.2가 붙어요. 그럼 첫 번째 X에 대한 방정식, 즉 동력 부분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자, X는 3,500원 더하기 0.25였죠. 0.25는 5,000원에 대해서 0.25입니다. 자, 계산을 하시면 X는 3,500원 더하기 0.25를 5,000원에 곱하니까 1,250원. 그리고 0.2 곱하기 0.25 하니까 0.05X가 남죠. 그래서 3,500원과 1,250원을 더하면 4,750원. 요거는 이쪽 변으로 다시 넘기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0.05X. 그래서 X를 계산을 하면 4,750원을 0.95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러면 X값이 5,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X값을 여기다가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Y값도 나옵니다. 자, Y는 5,000원 더하기 0.2 X라고 했으니까 요 X값 대신 5,000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Y는 6,000원이 돼요. 그러면 동력 부분의 금액은 5,000원 갖고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시면 되고, 수선 부분은 6,000원을 가지고 분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동력 부분을 절단 부분으로 넣어줄 때, 자, 5,000원 비율은 0.4 정도 됐었죠? 자, 그래서 곱하기 0.4, 2,000원만큼 절단 부분에 배부합니다. 그래서 동력 부분은 절단 부분에 2,000원. 그리고 똑같은 조립 부분에도 0.4죠? 그래서 2,000원 배부하고요. 그래서 수선 부분은 200이니까 0.2죠? 그래서 1,000원만큼 분배합니다. 그럼 5,000원만큼은 분배가 다 끝났어요. 이번에는 수선 부분에 5,000원과 1,000원을 갖고 있었죠? 그럼 6,000원을 가지고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에 배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동력 부분에도 배분을 합니다. 동력 부분에 배분을 할 때는 6,000원 그리고 0.5 하니까 3,000원만큼만 제조 부분에 가고, 그리고 절단 부분은 0.25예요. 0.25를 하면 1,500원만큼 분배가 됩니다. 동력 부분에는 0.25죠. 0.25니까 1,500원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수선 부분 몽땅 다 배분했으니까 이렇게 빼기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더하기 1,000원 해서 6,000원 빼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비를 제조 부분과 조립 배분에 몽땅 다 배분했습니다. 배분하고 나서 총 제조 부분비 합계를 계산을 하니까 자기 부분 발생액 그리고 보조 부분비 배부 2,000원, 3,000원 더해서 25,000원이 최종적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 조립 부분은 1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조 부분에 대해서만 분계를 하면 되니까 동력 부분에 있는 3,500원과 수선 부분의 5,000원을 상호 배분법에 의해서 절단부에 간 금액은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원, 3,000원 해서 5,000원만큼 대체가 됐고요. 조립 부분에는 2,000원, 1,500원 해서 3,500원만큼이 대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상호 배분법은 방정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쪽에도 배분하고 처음에 동력 부분 계산하고 수선 부분 계산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그거를 비율로 계산하셔서 분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죠. 어려웠으니까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방정식을 잘 풀어야 되는데 이 방정식도 계산식을 또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으니까 한 번 더 풀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문제,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기하고 아래 계정에 전기하시오. 첫 번째는 월 중에 제품이 완성되어 절단 부분비 40만원과 조립 부분비 37만 6천원을 각각 예정 배부하다. 자, 예정 배부하다 그러면 제공품이라는 계정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분계 쪽으로 오시면 제공품의 총 금액인 77만 6천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절단 부분비 40만원, 조립 부분비 37만 6천원 이렇게 예정 배부 먼저 했습니다. 자, 예정 배부를 했을 때 절단 부분, 여기 잘렸네요. 절단 부분비입니다. 자, 절단 부분비로 일단은 전기하셔야죠. 그죠? 대변의 절단 부분비 40만원 기록하시고요. 상대 계정인 제공품 넣습니다. 조립 부분도 대변에 37만 6천원 넣으시고요. 상대 계정인 제공품 넣고요. 그러면 제공품 계정은 차변에
77만 6천원 그리고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 해서 기장을 하겠죠. 두 번째는 부분비 배부표에 의해서 집계된 부분비의 실제 발생액이 다음과 같이 발생됐습니다. 실제 발생액을 제조간접비로 되어 있던 금액을 절단 부분, 조립 부분, 동력 부분, 수선 부분으로 각각 나눠주면 되겠죠. 자, 나눠줍니다. 절단 부분은 36만원, 조립 부분 32만원, 동력 4만원, 수선 5만원 다 더하면 77만원이 발생이 됐네요. 그래서 대변의 제조간접비 77만원. 처음에 우리가 배부할 때는 77만 6천원 배부했고요. 그 다음에 배부한 거는 실제로 발생된 건 77만원입니다. 그러면 6천원만큼 과대 배부가 됐습니다. 이 과대 배부에 대해서 제조간접비 과대 배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에 있어요. 보조부분비 배부표에 집계된 보조부분비를 배부액을 이렇게 정했답니다. 동력 부분은 절단에 25,000원, 조립부는 15,000원, 그리고 수선비는 23,000원, 그리고 조립부는 27,000원 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 부분비를 절단 부분비와 조립 부분비에 몽땅 다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절단 부분비에 25,000원과 23,000원을 더하니까 48,000원이 됐고요. 조립부는 15,000원, 27,000원 더하니까 42,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력 부분비에 대해서 대체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 절단 부분비 36만원 차변에 오시고 제조간접비 그리고 조립 부분도 32만원 동력 부분 4만원 수선 부분도 5만원 이렇게 계정을 T 계정을 만들어서 수선 부분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수선 부분비는 없으니까 우리가 기장을 안 하는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수선 부분비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력 부분비의 이 4만원을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에 분배를 했죠. 그래서 제자로 해서 4만원 부분했어요. 그럼 수선 부분비는 5만원만큼 제자로 기록을 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절단 부분비와 조립 부분이 48,000원, 42,000원만큼의 보조 부분비가 들어왔으니까 전표로 들어옵니다. 절단이 제자로 해서 48,000원, 조립이 제자로 해서 42,000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보시면 36만원과 48,000원의 실제로 사용된 실제 배분비가 나왔어요. 자, 실제로 된 거는 40만 8천원. 그런데 우리 예정 배분은 40만 원이었어요. 그럼 얼마만큼? 8천원만큼 과소 배부가 됐습니다. 부분비가 과소 배부가 됐어요. 그래서 부분비 배부 차익을 대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천원만큼. 얘를 분계를 하면 절단 부분비가 대변에 8천원 생성이 되고요. 차변에 부분비 배부 차익이 생깁니다. 조립부를 마감을 했더니 조립부는 원래 37만 6천원을 예정 배부해 놨지만 실제로 사용된 거는 36만 2천원이에요. 그러면 14,000원만큼 과대 배부가 됐습니다. 과대 배부가 됐으니까 그렇죠. 대변에 배부 차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배부 차익의 14,000원 그리고 조립 부분비에서 그만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배부 차익 8,000원과 부분비 배부 차익 14,000원을 같이
포함해서 분계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은 보기 좋으라고 나눠서 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배부 차이는 얼마가 나는 거예요? 14,000원에서 8,000원을 빼니까 6,000원만큼의 배부 차이가 생겼습니다. 즉 과대 배부가 됐죠? 과대 배부가 됐으니까 이거를 매출원가에 대체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출원가에 대체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배부 차익을 보시게 되면 절단비 8,000원, 조립부 14,000원, 그리고 6,000원만큼은 어디다 대체했어요? 매출원가에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기를 다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 풀어본 기본 문제는 여러분이 좀 더 많이 풀어보시길 바래요. 한번 풀어봐가지고는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시간을 내서 더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